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중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례 중 하나인데요. 2주택이지만 합법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그런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 2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기 때문에 주택 한 채를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주는 그런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을 한 채 보유하던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처분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 규정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은 양도 시점에 비과세 요건, 즉 2년 보유, 상황에 따라 2년 거주까지 한 상태여야겠죠. 이 비과세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한 상태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파란색 이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이 주황색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처분기한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이 처분기한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3년, 2년 또는 1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처분기한을 판단하려면 우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종전주택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중요해지는데요. 그 취득일에 따라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해야 하느냐,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느냐, 1년 안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경우에는 날짜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일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이 2018년 9월 13일과 2019년 12월 16일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로 이 두 날짜를 기준으로 처분기한 등의 요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 두 날짜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봤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아셔야 할 내용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하는데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계약기간이 1년보다 더 많이 남았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주택의 처분과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을 유예시켜줍니다.
다만 이는 2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처분과 전입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기존 임차인이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되고 기존 임대차 계약만 인정이 됩니다. 작년 2020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살고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내에 집에 들어갈 거라고 꼭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동된다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돼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분기한이 결정되는 날이 신규주택 취득일, 즉 잔금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세법이 바뀔 줄 예상하지 못하고 부동산 대책 발표일 전에 매매 계약을 해버린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확히는 취득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파란색 종전주택 A를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주황색 신규주택 B를 취득했는데 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었다면 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파란색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9월 14일과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파란색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주황색 신규주택 B를 취득했는데 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이 사이라면 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파란색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파란색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주황색 신규주택 B를 취득했는데 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였다면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파란색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의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황색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파란색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서 취득하게 된 경우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몇 년일까요? 이때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법이 바뀔 줄 모르고 계약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경과 규정이 인정되어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분양권도 동일합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법이 바뀔 줄 모르고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잔금을 치러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도 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서 이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신규주택 계약일 현재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취득일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면 몇 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될까요? 이 또한 신규주택 계약 당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줄 모르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거나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2주택 중과세를 바로 적용받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중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관련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3년 이내에만 양도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 사이에 1년을 지키지 못했거나 2년 또는 1년 이내 처분과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는 받지 못하겠지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겠죠? 요건을 못 지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고 해당 규정을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